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 인구가 양주 신도시로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다급해진 지자체들이 더 이상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두천의 한 골목길입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빈집만 남아 있습니다. 동두천에서 지난해 타 지역으로 이동한 주민은 8천여 명, 그중 40%가 양주 신도시로 이사했습니다. 교통 여건이 좋고 학교, 병원 등 신도시 공공재가 자리 잡으면서 동두천 인구를 흡수한 겁니다. 특히 젊은 층의 주요 이동 요인은 교육과 일자리로 분석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지역의 선택권이 특히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가 과하게 많습니다. 공립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공립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되고 또 사립고등학교의 그 교육의 질도 좀 더 높여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천군도 전출 인구가 늘자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기반 시설보다 생활 인구 유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교육과 일자리를 당장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세컨드 홈과 관광 정책 개발로 생활 인구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세컨드홈은 정부가 지난 1월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세컨드홈 특례 지정된 지역은 1주택에 한해 주택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연천군은 1호선과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교통 여건이 개선됐고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돼 지역에서 소비하고 생활하는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수도권에 많은 은퇴자, 중장년층들이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을 갖다가 연천 쪽으로 유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제도적인 토대는 만들어줬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 연천에는 이제 임진강하고 한탄강하고 큰 강이 이제 두 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주변으로 해서 대규모 주거단지를 현재 지금 조성하려고. 지자체마다 대책 강구에 분주하지만 전문가들은 다소 회의적입니다. 낙후된 주거 환경의 획기적 개선이나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같은 근본적 대책이 없는 한 이 지역의 인구 감소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민선 8기 포천시가 임기 중반을 앞두고 조직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시는 현재 4국 1단 체제를 6국으로 확대 개편할 방침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인구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구 성장국을 신설한 점입니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기획부 신설을 추진 중인데요. 시는 인구 성장국을 통해 국정 운영 기조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27일 오후 5시 20분쯤 연천군 신서면의 한 산속에서 승용차가 5m 높이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 운전자가 숨졌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곳은 단독주택 앞마당으로 경찰은 운전자 A씨가 집 앞마당에 주차를 하려다가 울타리를 들이받고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이 청산면 백일이 반딧불이 서식지 주변에서 애 반딧불이를 방사했습니다. 반딧불이는 청정 환경에서만 서식하는 대표적인 환경지표 곤충인데요. 군은 올해부터 주요 서식지를 파악하고 서식지 환경 보전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백일이는 애 반딧불이와 늦 반딧불이의 대표 서식지인데요. 반딧불이 빛나는 마을 보존회는 오는 6월 2일까지 사전 예약을 통해 반딧불이 생태 관찰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오석규 경기도의원은 송산권역 주민 휴식공간 사업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석규 의원은 송산권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송산 이동 다리목 근린공원의 황토길 조성과 세족시설, 공원 내 야외무대 시설 개선 정비를 점검했는데요. 또 송산 3동 손상사지 근린공원 내 황토길 조성 관련 진행 상황도 살폈습니다. 다리목 근린공원에는 오는 8월에서 9월 개장을 목표로 관내 최정 황토길, 최신식 세족시설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송산사지 근린공원 내 황토길은 올해 하반기 개장 예정입니다. 원자재 상승 등의 여파로 공사비가 오르면서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일명 국민 편형으로 불리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가 10억 원이 넘는 단지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 분양을 시작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당초 지난해 초 예정이었지만 공사비 증액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 간 충돌이 생기면서 분양 일정이 1년 이상 미뤄졌습니다. 이번에 책정된 분양가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평균 11억 원 수준. 지난해 업계가 예상했던 가격보다 수억 원 올랐습니다. 한 3억 정도가 올랐어요. 원래는 2,850 정도 됐으면은 한 8, 9억? 작년 달 이맘때는 그 정도 선이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었을 때는 11억에서 12억 사이잖아요. 비교적 신축인 인근 아파트 단지의 경우 같은 평형이 8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고 지적합니다. 분양가 뭐 10억인 거뭐 10.5억 그렇대. 그게 말이 안 되지. 너무 비싸죠. 변두리인데 서울에 한 15억 올라가겠네. 그러면 진짜 비싸다고 봐요.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8억 1천만 원으로 지난 2년 동안 2억 원 넘게 뛰었습니다. 광명과 수원, 성남 등 서울이 아닌 수도권 지역에서도 분양가가 10억 원이 넘는 단지가 속출하는 상황. 최근 3년간 시멘트 가격이 40% 이상 오르는 등 건축 자재물 가격이 상승했고 인건비도 15% 이상 올라 전체적인 공사비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고금리 기조도 장기화되고 있어 이런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이제 시장이 안 좋은데 분양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지만 향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그러니까 건설 원자재 가격이 많이 폭등한 부분도 있지만 뭐 인건비라든지 금융의 이자 비용이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높은 분양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지난달 수도권에선 11,000가구가 넘는 미분양 주택이 나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다음 달 수도권 아파트 17,000여 가구가 집들이를 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자료를 살펴보면 6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8,837가구로 절반 이상인 17,122가구가 수도권에서 입주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달 입주 물량이 없었던 서울에서 1,503가구, 경기 12,024가구, 인천에선 3,395가구가 입주합니다. 직방 관계자는 최근 서울 전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한편 이례적인 대규모 입주가 집중된 강동구와 인접 지역에선 잔금 마련 등으로 전세 매물이 증가하는 등 입주장 여파가 계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가 가짜 명품 판매자들을 대거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매장을 운영하며 상품을 유통해 왔는데요. 정품 골프 의류를 반값으로 할인해주겠다며 손님을 유인한 후 위조 상품을 판 업자도 있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창고로 들어서니 선글라스 등 제품이 쏟아집니다. 모두 상표를 위조한 가품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창고, 모자, 티셔츠, 바지 등 창고를 가득 메운 의류들 역시 모두 가짜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가짜 명품을 판매한 혐의로 대형 창고 운영자 등 13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도 특사경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와 액세서리 등 약 4,000점으로 정품가 기준 17억 원 상당입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하남시의 골프 연습장 회원들에게 정품 골프 의류를 현금 결제 시 반값으로 할인해주겠다고 유인한 뒤 위조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B씨는 남양주시의 한 창고를 소방용품 관리 업체인 것처럼 위장한 후 의류와 모자 등 위조 상품을 유통했는데 이 과정에서 실시간 SNS 방송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검증된 그 중간 판매업자, 그러니까 SNS로 판매하는 사람들, 검증된 사람들만 거기 가서 SNS로 판매를 하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물건을 제공해 주는 거죠. 도는 위조 상품 판매를 막기 위해 단속 활동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2045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은 28일 2022년에서 2052년
장래 인구 추계 자료를 발표하고 2045년 이후 17개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 자연 감소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내 총 인구는 2022년 5,167만 명에서 올해 5,175만 명으로 증가한 뒤 2052년 4,627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통계청은 또 최근 시도별 인구 변동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2년 대비 2052년 세종과 경기의 총 인구는 증가하고 서울, 부산 등 15개 시도의 인구는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판매하는 어린이용 제품 가운데 43%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직구 제품 9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40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사는 어린이용 완구와 보행기, 학용품, 장신구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가장 많이 검출된 유해 성분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로 완구와 학용품, 장신구 등 총 25개 제품에서 나왔습니다. 또 납과 니켈 등 중금속이 1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선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사의 판매 중지를 요청해 해외 직구 상품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구 단위 계획을 완화하고 도시 문제를 발생시키는 건축물에 대해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28일 지구 단위 계획 정비 용역 착수 보고를 열고 월미구역의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등 57개 구역의 여건 변화 등 개선 필요사항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도시 생활주택 증가로 인한 주차난과 주거 환경 악화, 물류창고 증가와 난립으로 인한 민원 등 늘고 있는 도시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건축물 용도와 규모 제한 등 입지 기준을 마련해 난립을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한강대교 전망 호텔인 스카이스위트 한강브리지 서울 호텔을 공개했습니다. 이 호텔은 용산구 한강대교 남부에 있어 직력 카페를 리모델링한 것으로 서울시가 에어비앤비와 함께 기획하고 제작했는데요. 약 44평 규모의 침실과 거실, 욕실, 간이 주방을 갖췄으며 최대 4명까지 입실할 수 있습니다. 숙박비는 감정평가를 거쳐 최저 34만 5천 원부터 최고 50만 원으로 산출됐고 다음 달 서울시의회 정례회를 거쳐 조례로 정해집니다. 정식 오픈은 7월 16일로 오는 7월 1일부터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와 구글이 공동 주최하는 유튜브 팬페스트 코리아 2024 행사가 6월 29일과 30일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열립니다. 유튜브 팬페스트 코리아는 한국에서 2018년 이후 6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를 마련하는데요. 25개 크리에이터 팀과 팬 등 4천여 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유튜브 팬페스트 코리아 2024 티켓 가격은 무료로 인터파크에서 예매할 수 있고 만 15세 이상 관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가 오는 30일 양주시 천일페인트 일원에서 2024년 경기도 북부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화학물질이 보관된 공장 밀집 지역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인근 회암천까지 오염됐다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하는데요. 북부 소방재난본부와 양주시, 8사단 등 22개 관계기관에서 약 300명의 인원이 참여합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해설과 함께하는 DMZ 오픈 투어를 출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합니다. DMZ 오픈 투어는 기존의 제3땅굴과 도라 전망대 위주의 투어에서 벗어나 민간 통제구역을 포함한 임진각 평화누리의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상품에는 생태 탐방로와 납북자 기념관, 평화 곤돌라, 바람의 언덕 등이 포함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